안녕하세요, 김스입니다. 딸기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일본에서 딸기 자유롭게 사 먹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공감이 갑니다. 이게 15개 들어있는데 7,000원 줬습니다. 물론 유튜브용으로 산 거예요. 잘 안 사 먹습니다. 아니, 잘 못 사 먹습니다. 씻어서 바구니에 많이 담아서 텔레비 보면서 느긋하게 딸기 배부르게 먹고 싶습니다. 딸기 한번 배부르게 먹고 싶다. 오늘은 이 비싼 일본의 딸기 이야기와 일본 사람들이 왜 과일을 잘 안 먹는지, 일본 슈퍼의 물가도 보여드리고 일본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전략하고 사나 그런 이야기 할게요. 봄에 심었던 고추가 이젠 시들어가니까 뽑고 다른 야채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야채를 키워서 먹으면 자급자족이 되고 좀 전략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은 고추를 따먹을 때쯤 되면 고추나 야채가 시중에 싸게 팔리고 있고 하니까 전략의 의미를 별로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은 전략의 의미보다는 농약 안 친 고추나 깻잎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또 식물이 성장하는 걸 보면 즐겁고 그래서 이렇게 심고 하는 겁니다. 지금 뿌리는 씨는 상추랑 일본 청경채 씨앗인데요. 벌써 뿌려야 했었는데 바빠서 이제서야 합니다. 늦은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언젠가 싹이 나오겠죠 뭐. 급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저랑 슈퍼에 같이 가보실래요? 저는 야오코라는 슈퍼에 제일 많이 갑니다.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대형 체인점인데요. 쌀이나 과일이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상품의 질도 높고 빵이나 스시 같은 것도 팔고 맛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과일이 다른 곳보다 좀 비싸기는 한데요. 그 비싸다는 의미는 10엔, 20엔의 차이입니다. 귤도 이렇게 6개, 12개 이렇게 들어있는 봉지가 5,000원, 만원 합니다. 한 바구니에 담아서 실컷 까먹었다가는 집안 살림 거덜납니다. 아껴서 먹어야 돼요. 당도도 높고 맛있으니까 조금 더 비싼 거예요. 이 맛있는 배도 한 개 4,000원 정도 합니다. 일본은 몇 달 전에 쌀 파동이 있고부터는 쌀값도 엄청 올랐는데요. 5kg에 3,000엔이 다 넘습니다. 산지가 불투명한 경우에만 조금 저렴한데요. 아무래도 저는 일본에서는 산지가 확실한 물건을 고르게 됩니다. 아직도 산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야채는 될 수 있으면 근처 농가에서 키운 게 싸고 싱싱하기 때문에 잘 사 먹는데요. 이 예쁜 레디시가 128엔입니다. 제 생각에 일본은 날씨가 한국처럼 많이 춥지가 않기 때문에 사시사철 신선한 야채를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값이 급격하게 오른다거나 하는 그런 건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월급이 안 오르는데 급격하게 오르면 서민은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일본 슈퍼의 좋은 점은 저녁 7시가 넘어가면 세일을 시작하는데요. 이곳은 스시가 신선하고 맛있다고 했잖아요. 이곳도 세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일이 끝나고 밥할 힘이 없는 날은 이곳 스시를 이용합니다. 아마도 이 저녁 세일은 일본 사시는 분이라면 다 아실 테지만요. 만원짜리가 20%, 30% 하다가 50%까지 내려갑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나또는 정말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브랜드를 사야 할지 고민되는 코너인데요. 저희는 콩이 일본산인가 정도만 확인하고 콩 사이즈를 보고 삽니다.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데요. 소스가 조금 짠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가로 3팩에 99엔짜리도 있네요. 그리고 일본은 식빵이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회사마다 빵을 4장, 5장, 6, 8, 10장 이런 식으로 두께별로 잘라놨기 때문에 골라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해 먹으려면 8장이나 10장짜리를 사면 돼요. 가격도 120엔 정도부터 170엔 선인데요. 슈퍼빵이라고 맛이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상당히 맛도 괜찮아요. 그리고 바쁠 때 해먹기 좋은 군만두인데요. 한국은 찐만두를 좋아하잖아요. 일본은 군만두를 많이 먹습니다. 만두가 굉장히 싼 편이고 슈퍼는 더 쌉니다. 한 팩에 200엔 정도예요. 12개 들어있고요. 기름 없이 구워 먹도록 만들어 놨는데 날개가 막 많이 달리고 진짜 맛있어요.
또 여기는 고기 코너인데요. 호주산, 캐나다산, 미국산, 일본산 이런 식으로 더 싼 건 스페인, 멕시코 다양한 수입 고기가 있고 가격은 물론 일본산이 제일 비싼데요. 그렇게 놀랄 만큼 비싸지도 않습니다. 고기도 팩을 사이즈별로 해놨기 때문에 고르기도 좋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사 먹으면 됩니다. 일본산이 비싸면 저렴한 멕시코산 이런 식으로요. 게다가 유통기한이 내일이 끝이 나는 날이면 세일 처리도 해줍니다. 오늘은 라면을 특가로 3개에 2,000원 정도에 나왔어요. 우동도 3개에 99엔이고요. 이런 식료품 종류는 저렴한 게 많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물건을 사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크게 써진 금액 밑에를 보면 세금 포함된 진짜 계산하실 때 금액이 써져 있습니다. 일부러 싸게 보이려고 크게 세금 전 금액을 과장되게 써놓은 것이 거의 다인데요. 계산할 때 놀랄 수 있습니다. 일본에 오셔서 어디에서 쇼핑을 하시던 이 세금 포함 가격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99엔 써져 있으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일본 슈퍼의 물가가 한국보다 싸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제가 코로나 터지고 한 번도 한국을 아직 못 가봤는데요. 다녀온 한국 친구가 한국 시장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놀래더군요. 간장 한 통을 사는데도 비싸다고 하던데 일본은 간장 같은 건 한 통에 2,000원부터 있습니다. 일본 슈퍼의 특징이 있다면 1인 가구를 위한 포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소량이 필요할 때 참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면 저렴하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럼에도 식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인들의 식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준비하고 있는 게 모야시인데요. 한국의 콩나물 같은 개념이고 한 팩에 29엔인데 대표적인 저렴한 재료입니다. 이 모야시는 여러 방면에 쓸모가 있고 식비 전략에 도움이 되는 야채긴 해요. 오늘은 좀 볶아서 먹을 건데 상당히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맛도 있습니다. 숙주하고는 조금 틀린 거예요. 저처럼 고기 넣고 모야시 2팩을 사용하면 3인분이 나오니까 모야시 2팩 60엔에 남은 고기 넣어서 볶으면 되니까 꽤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전략하면 물, 전기, 식비, 외식 이런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사람들도 전략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유튜브를 보면 하루에 350엔으로 살기 이런 게 인기가 참 많아요. 조금밖에 안 먹으니까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대식가들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도 많지만 일본에는 소식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건 확실합니다. 어머님이 밥하는 걸 보면 한 끼 먹고 나면 밥알이 진짜 한 톨도 밥솥에 남지 않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음식을 철저하게 남기지 못하게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데요. 유치원생 때나 초등학교 급식 시간에 남기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음식 정말 안 남깁니다. 음식 남기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 같아요. 일본은 식당에서 자신이 돈을 내고 먹지만 남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싹싹 끌고 먹습니다. 그릇만 남아있어요, 진짜. 사회의 전반적인 음식 문화가 그런 것 같고 먹기 전에 이타다키마스라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먹고 난 후에도 고치소사마 데시다라고 잘 먹었습니다를 사람이 없어도 젓가락 들고 혼자 하는 거 TV에서 보신 적 있죠? 진짜 모두들 그렇게 합니다. 음식에 대한 마음가짐이 남다른 것 같아요.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치원생이 급식이 입에 안 맞아서 못 먹으면 선생님이 끝까지 따로 지도를 하는 걸 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요. 일본 음식은 규율이나 교육적인 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트라우마가 된 아이도 봤습니다. 밥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게 되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낭비하지 않게 되니까 전략도 당연히 되는 거죠. 저도 바쁘지만 가공된 음식은 거의 사지 않고 신선한 재료를 사서 버리는 것이 없이 전부 쓰는 식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편의점 도시락이라든지 저렴하게 먹으려면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말 하면 유별하다 하실지 모르지만 첨가물 사용이 신경이 좀 쓰이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일본은 사용 첨가물 종류가 다른 나라보다 허가를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이 첨가물 60종류이면 일본은 1500종류에 달한다고 해요. 이건 책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과일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딸기는 정말 비싸고 과일값이 전체적으로 좀 비싸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 먹지 못합니다. 그래도 과일을 많이 좋아하니까 안 먹고 살고 그러진 않아요. 다른 걸 아끼더라도 저는 과일을 사 먹지만 딸기만큼은 자주 못 사 먹고 4월이나 5월 달에 딸기밭에 가서 딸기밭을 작살내고 옵니다. 100개 정도 먹어요. 일본 사람들은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집에 놀러 가보면 보통 샌베나 과자를 내주는데요. 과일이나 음식을 내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친구가 집에 오면 보통 과일을 내오거나 맛있는 음식을 좀 대접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은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치사하다, 사람 불러놓고 무슨 과자나 내놓고 그러나 생각한 적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일본에서도 비싼 과일이나 정중한 식사 대접을 하게 되면 서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서로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한 배려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 엄마들하고 친하게 지내보려고 해물 부침개 만들고 과일 내놓고 김밥도 싸고 김치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무슨 파티처럼 해놓고 친구 부르고 엄마들을 불러서 먹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정작 자신들 집에 가보면 그런 게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아까워서 저러나 오해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오버를 한 거였고 저처럼 하는 사람은 없더군요. 혹시라도 일본에서 친구 만들려고 저처럼 요리하고 대접하고 그런 노력은 안 해도 될 듯 싶습니다. 과일이 비싸니까 자주 먹는 사람도 별로 없고 과일 소비량도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보다 조금 뒤처진 편입니다. 과일을 잘 안 먹는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과일은 고급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선물로는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정작 본인들은 비싸서 잘 못 사 먹으니까 아이러니합니다. 일본의 멜론이나 딸기, 복숭아, 과일은 전체적으로 정말 맛있습니다. 일본에는 1+1도 존재하지 않고 화장품을 사도 샘플 하나 얻기 어렵습니다. 화장품 샘플 가방 그런 건 참 부러워요. 어디를 가나 포인트를 적립하고 슈퍼 세일 시간에 맞춰 가보기도 하고 야채도 키워보고 하면서 전략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전략하면서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꿀팁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내년에 한국에 오랜만에 갈 건데요. 텔레비 보면서 딸기도 실컷 먹고 화장품도 사고 샘플 같은 거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일본에 식당을 추천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음식 종류가 많으니까 어떤 곳을 소개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딸이 추천하는 우동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맛있는데 많이 가잖아. 나는 시부야의 히카리에 들돈땅에 갔을 때는 그 그릇이 제일 임팩트가 크고 엄청 크지. 엄청 크고 면은 중간에 띵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달아요. 좀 깊이 있어서 좀 더 많아. 배 부르고 그 많이 오모리가 많이 들어있는 많이 들어있는 거를 그 무료로 산다마까지 무료라고 써져 있었어. 지금 찾아봤을 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가격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지만 맛도 좋고. 싼 편이 아니라는 게 얼마래? 1000엔 넘는 500엔? 200엔부터 500엔까지 뭐 그 정도. 시부야니까 우동인데도 좀 특별한 맛도 있었어. 면이 꼬들꼬들해서 꼬들꼬들해서 깨물기 어려워. 조금 깨물게 아니 맛있어 그냥. 깨물어버려. 면 자체가 맛있으니까 무슨 맛으로 해도 다 맛있어. 맛있어. 그 유명해요. 드르돈따는. 진짜 많이 줄 서고 있고. 줄을 많이 서야 돼. 맞아. 그게 문제야. 맛은 좋아. 맞아.